예, 반갑습니다. 김호원입니다. 자, 지금 뭐 속속들이 그 뉴스가 나오죠. 미국 대선 그 중간 지금 관련해서 뉴스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뭐 뚜껑 열어봐야 되고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아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점심시간 전후에 뭔가 좀 윤곽이 좀 나올 듯 싶은데요. 일단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장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변동성이 좀 심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애리조나를 비롯해가지고 한 4개 주가 있는데, 애리조나 포함해가지고, 그 관련 주에서는 만약에 표 차이가 한 0.5% 미만이다 그러면 재검표를 또 해야 됩니다. 재검표를.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그런 또 결과 나온다 그러면, 정확한 결과는 아마 다음 주에 또 나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우선은 뭐 이번 주에 이제 미국 대선이 지금 끼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미국 대선 결과보다도 중요한 2차 전지 땡땡땡땡땡. 예. 그리고 당선자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뭐 이제 예측이죠. 예. 일단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땡땡땡땡땡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선 이벤트는 일단 뭐 내일 뭐 지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호재든 악재든 미리 선 반영되니까. 이번에 이제 그 야당에서 금투세 폐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도 예, 결국 이제 금투세 폐지를 할 것이다. 근데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런 말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올 상반기 때 이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개 방송에서도 막 그랬었고, 뭐 2차 전지가 뭐 그래서 빠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만은 제가 그때 그랬죠. 오히려 상반기 때 많이 폐지했다 그러면 지금 그 재료가 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이제 그저께 경험했습니다만은 어저께죠. 금투세 폐지 얘기 딱 나오니까 제가 폐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군 중에서도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던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큰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조막손도 아니고 큰 손들은 그 시총 큰 종목들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배당이 큰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봐서 2차전지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가장 많이 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잖아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투세 폐지 얘기가 어제 속보로 장중에 나오면서 에코프로 BM이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알테온젠이라든지 바이오주도 좀 움직였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했던 종목이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VI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 반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거래소는 약간 좀 찌글찌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기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도 약간 이제 두꺼운 옷을 지금 입고 왔는데요. 시장, 제가 그동안 뭐 2, 3주 전부터 이제 박앤세 구간에 진입했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이게 좀 시장도 자연의 섭리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도 그랬습니다만은, 여름에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더울 때는 그 더위를 식히려고 주가는 빠져버립니다. 주식시장 냉각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또 날씨가 추울 때는 또 그 추위를 또 식히려고 주가는 또 올라가요. 예, 그게 특이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잠깐 차트 보시면요. 올해 같은 경우 7월 초, 삼복 더위 전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고점 만들고, 삼복 더위 들면서 계속 빠져버렸죠. 예, 작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8월 초가 고점이죠. 그러면서 뭐 10월 달까지 계속 밀고, 11월부터는 급반등이 들어옵니다. 재작년에도 보시면은, 2022년도에도, 이 당시에도 8월 달, 여기 초에 이제 고점 만들고, 예, 10월 달, 그 중순 말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11월, 12월 시장이 괜찮고.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보시면, 예, 코로나 때도, 이때는 이제 코로나 초기 국면이었으니까 유동성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 8, 9월 달에. 근데 이때도 이제 박스권 조정이 나왔었죠. 요때 빼고는 그 2019년도에도 보시면, 요게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법이에요. 딱 기법이 다른 게 기법 아닙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럴 거란 얘기죠. 내년에도. 그죠? 예. 2019년, 요때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8월 달에 끝나가지고 이제 9월 달에 올랐는데, 근데 8월 달까지 한번 또 쭉 밀고, 8월 말까지 일단 여기서 바닥에서 행보를 했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
예. 8월달, 9월달 하다가 쭉 빼버리고 11월부터 이제 그나마 안 빠지고 하반 경직성. 그러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11월, 12월. 그러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10월보다는 11월이 좋고 11월보다는 또 12월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이 11월, 12월은 거래소보다 더 좋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올랐죠, 많이.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금투세 이제 야당에서 폐지한다 그러고 이미 그 한국은행에서 지난달에 한번 금리 인하 했고 또 하겠죠. 그다음에 오늘 또 정부에서 어떤 발표했습니까? 예, 그 민간주택 공급한다 그러죠. 3만 호 가까이 뭐 서초구하고 뭐 고양 쪽하고 해가지고 주택 경기도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한 2년 차, 빠르면 1년 반, 아니면 2년까지는 그러니까 정책을 디자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2년 차에서 2년 반 차, 더 지금이죠. 지금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반환점에 돌아섰는데 정책이 이제 시장에 반영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건설주가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서 좀 터닝이 나오고 뭐 그런 얘기 나왔죠. 그리고 예산도 이제 뭐 내년 예산 미리 또 이제 땡겨서 이제 재정 확장 정책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좀 눌림 주게 되면 여전히 저점 매수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미국 이것도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선거 역사가 지금 한 120년 되죠. 이번까지 124년인가요? 그래서 그 선거 역사상 120년 선거 역사상 연임 재선에 이번이 이제 그 47대 대통령이죠, 미국. 예,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6명밖에 없어요, 6명. 6명. 그래서 너무 멀리 가면 또 안 되니까, 예, 90년도 이후부터, 1990년도 이후부터, 예, 지금 현직 대통령까지, 바이든 대통령까지 6명인데요. 이 중에서 그 어느 정당의 어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고, 일단 실패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왜냐하면 너무 지금 박빙이기 때문에 오늘 아까 보니까는 또 공화당의 텃밭인 그 아이오와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그 2번 연속 이겼었는데 힐러리 때하고 바이든 대통령 때도요. 근데 지금 그 여론조사 보니까는 뭐 3%포인트 또 해리스가 지금 앞섰다 뭐 그런 또 기사도 나오더군요. 자, 아무튼 우리 아버지 부시 때죠. 아버지 부시 때. 조지 부시 대통령 때 89년도, 93년도까지 4년 예,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때, 부시 대통령 때는 재선에 이분 같은 경우 성공을 못했습니다. 예. 이 당시에 1990년도, 91년도인가요? 그때 구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어수선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전 세계 경제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했던 얘기가 대표적인 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빌 클린턴이 예, 당선이 되면서 재선에 그 실패를 했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었죠. 그래서 재선에 성공해가지고 8년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부시가 또 출마합니다. 공화당 소속이죠. 그 아들 부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라크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미국 그 유권자들의 이제 표를 많이 획득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공화당이 정권을 예, 넘겨받았고, 아들 부시 같은 경우도 이제 재선에 성공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 넘어오죠.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상당히 이제 현명해가지고, 예, 정권을 계속 뭐 이렇게 교체를 하게끔, 공화당, 민주당,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서 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바로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위기를 2008년도, 예,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죠. 예, 위기를 돌파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이제 그때부터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 버락 오바마가 해리스 대통령 지원 유세에서 그런 얘기 하더군요.
예,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경기가 뭐 그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오바마 때 사실은 경기를 상당히 좋게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면서 위기를 돌파하고 금융위기를 아주 최고의 조건에서 아마 저는 정권을 넘겨줬다 보거든요. 어제 저 오바마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도 재선에 일단 성공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립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에 일단 실패했죠. 예.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정권을 이제 민주당한테 다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만 1990년도 초반 이후에 6명의 미국 대통령이 뭐 반반이죠. 민주당 반, 공화당 반인데 그중에서 공화당 소속의 아버지 부시하고 그다음에 트럼프만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미국 그 120년 선거 역사상 6명이 그 재선에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어지간하면 미국 국민들도 특별한 어떤 정책 실패라든지 어떤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예, 재선까지는 지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오바마, 클린턴,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건강 악화 때문에 이번에 재선 도전을 못합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 때도 실질적으로 그 뭐 정책에 어떤 문제는 없었잖아요. 뭐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고. 예, 트럼프 때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물가 이제 급상승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완만하게 연준해서 예, 물가 좀 현재까지 잘 안정화 좀 시켰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건강 악화만 안 됐으면은 아마 전 개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아무튼 그래서 요 결과를 봤을 때는 지금 뭐 박빙이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만은 예, 요 데이터를 봐서는 그래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해리스 그 지금 후보도 예, 가능성이 지금 없지는 않다. 예,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주말에 갑자기 막 이제 막 주말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예, 트럼프 대통령이 폴리마켓에서도 한 지지율이 한 더블 스코어로 지금 차이가 날 정도로 높았었는데 불과 주말에 그게 많이 막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말부터 이제 오늘까지는 해리스 대통령 후보한테 여러 가지 기사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봐서는 예, 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만약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한테는 이제 관련 종목군들,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업종 및 종목에 좀 시비가 많이 엇갈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이제 시장 관련 종목군들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LNF 같은 경우는 전기차입니다만은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수혜주가 되겠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사상 최대 유례가 없는 그런 선거 지원금을 그러니까 몰빵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돈으로 뭐 2천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또 관련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충격은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된다 그러면 또 이제 반대적인 현상이 나오겠죠. 예, LNF는 좀 찌글찌글할 수 있겠고. 근데 큰 의미에서 뭐 LNF 같은 경우도 밀리면 저는 매수라고 보는데 어차피 내년,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벤트죠. 예, 이제 좀 장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총 이게 대표 종목군들은 결국 이제 업황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외형이 증가하고 이익이 이제 늘어나면 예,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럼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 그러면 다른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또 의외로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융투자세, 금투세를 일단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죠? 폐지했고 그거 외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 가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그동안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3분기 실적도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한 16억 정도, 뭐 18억 정도 예상했는데
뭐 4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도 크게 하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주가는 꽤 안 빠졌죠. 그러니까 3분기가 이제 거의 최악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까지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실적 발표한 날도 그때 오전에 한 2, 3% 밀리다가 종가에 좀 올리고 오히려 지금 터닝이 급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모든 악재가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관련 대응 시나리오를 제가 이제 어떻게 저는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들께 참고를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이제 어떤 기사 나왔었냐면 그 트럼프가 지금 뭐 선거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공약, 네, 그냥 막 쏟아붓죠.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재임 시에도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시시때때로 막 트윗에 막 글을 올려가지고 뭐 순방 가다가도 비행기에서 트윗에 글 올리고 새벽에도 뭐 글 올리고 막 그러면 그 한마디에 그냥 막 시장이 막 추렁추렁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 때니까는 뭐 여러 가지 안 하는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IRA를 이제 폐지를 하겠다 얘기했는데 그 미국 공화당에서는 일단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예, 여기 이제 기사 보시면 IRA 폐지 구두에 그치나 공화당하고 이제 화석 연료 기업들, 소위 우리 정유업체죠. 엑슨모빌이라든지 세브론 텍사코 이런 기업들은 이제 공화당 쪽에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텍사스가 불야성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바로 뭐였어요? 그때 셰일가스 채굴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정유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화석연료를 보통 이제 많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여름에도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IRA 요 관련 예산 중에 거의 80%가 공화당 지역 쪽으로 지금 먼저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먼저 예산을 80% 이상 투입을 해가지고 공장을 지금 짓고 있죠. 내년 가야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반대 의원들이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뭐 의원, 상원에서 뭐 하원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뭐 섣부르게 그 자기 어디 의지대로 예, 뭐 정책적으로 좀 지원은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바로 막 법안 통과했던 그 의회 법안을 통과했던 법안을 뒤집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옛날에 그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케어 때도 오바마 케어 이제 그 법안 통과하고 나서 오바마 정부 때 소위 얘기하면 그 서민들 3천만 명 대상으로 이제 의료보험 제도를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선거 때도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한다라고 했었거든요. 폐지한다고. 근데 폐지는 결국은 못했죠. 뭐 관련 예산은 이제 점진적으로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석유업계. 예. 그러니까 뭐 세브론 텍사코라든지 예? 예, 엑선모빌 같은 경우 지금 그 미국의 양대 석유 기업이 엑선모빌하고 이제 세브론 텍사코인데 이 기업들이 탄소 포집, 그다음에 수소 바이오 연료 예? 이런 그 연료를 이제 배출하는 기술에 투입하려고 저탄소 기술에 300억 달러, 우리 돈 한 4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이 금액의 대부분이 IRA의 세금 공제에 지금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엑소모빌이라든지 뭐 옥시덴탈도 마찬가지. 옥시덴탈도 뭐 기본적으로 막 수조 원 이상 투자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석유업계에서 보통 이제 공화당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들 업체들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다 보면 완공되고 나면 이제 그쪽 지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그쪽 주민 살고 있는 주민들이 유지는 일자리를 창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의원들도 반대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한 의회 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IRA 이 관련 법안을 폐지하려면 아니면 개정을 한다든지 다시 이제 뭐 제정을 하려면 의회 통과를 일단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회에. 예. 의회 법안이 미국 같은 경우는 최상위 법안이에요. 여당과 야당, 이 IRA 같은 경우는 관련 법안 같은 경우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예, 협상하에 이제 의회 통과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게 최상위 법안이에요. 그 대통령이 그걸 뭐 거부권으로 행사할 수 없고, 예, 그 다음에 제정 및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가 만약에 돼서 단기적으로 주가 좀 흔들린다 그러면 오히려 그 단기 이제 좀 며칠 이제 변동성이 있겠죠. 네, 그러나 거기가 이제 마지막 악재 소멸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종목을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LG 엔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LG 엔서 같은 경우가 가장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여기서 푹 밀 때 수급 체크 드리면서 밀 때 매수다. 그죠? 매수하고 나니까 지금 저점에서 LG 엔서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 올라왔을 겁니다. 다시 직전 고점까지 V자 반등이 나오죠. V자로. 예. 지수보다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지수보다. 근데 LG 엔솔이 만약 이 저점을 안 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가 만약 승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저점 안 깬다 그러면 살짝 뭐 깨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제 지금 61선하고 61선이 120에서 골든 시켰지 않습니까? 예, 안 깬다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도 그 이상 충격 안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LG 엔솔의 주가를 먼저 보시고 이 직전 저점을 안 깬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충격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근데 이미 이제 시장이 반영된 거니까 예, 좀 찌글찌글하다가 좀 터닝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만약 해리스가 된다고 뭐 어떻겠습니까? 해리스가 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땐 계속 고죠. 못 먹어도 고. 해리스가 된다 그러면 바로 그냥 또 매수. 왜? 금투세 폐지했지. 금리 인하 한국에서 보통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 그게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가 한 두어 달 걸린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달 중순부터 이제 반영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다 또 정부에서 하반기에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치지 지금 막 속속들이 지금 막 관련 서민 민생 정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뭐 건설 경기 3만 가구 이제 민간주택 공급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요건 이제 단기적인 이슈니까 요건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이미 이런 상황이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뭐 캐준 구간, 요거는 완전히 끝난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년 이제 내년 초라고 그랬죠. 테슬라 내년 초에 만약에 테슬라가 이제 저가형 전기차 출시한다 그러면 그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미만 전기차 저가형 소형 전기차가 출시된다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거기다 뭐 2000년 배터리 탑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적 지금 다 반영됐잖아요. 내년부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은 대표 종목 아닙니까? 코스피 시총 20위 안에 머물러 있던 종목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실적이 가장 중요해요. 실적이. 이미 이제 내년부터는 상반기 실적, 하반기 실적 올해 대비해서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최소한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에서 뭐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예. 근데 지금 요게 이제 금리하고 환율이 아직 안 꺾였는데 이건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급. 그래서 요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이게 중요하죠. 최근에 이제 원달러전이 급등 나오고 조금 이제 꺾이는 기미가 좀 보이죠. 환율도 좀 필요한 기미가 좀 보이는데 아직은 이제 21선을 완전히 이탈 안 했기 때문에 환율이 아마 뭐 다음 주까지는 좀 버티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환율도 원달러 환율과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일단 이것 때문에 이제 급반등이 들어온 거죠. 예,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금이나 금융규제 완화, 대중 관세, 물가 상승을 자극할 거 아니겠습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왔잖아요. 9월까지.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 드렸습니까? 10월 달에 미국의 경기 지표는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네, 그런 얘기 했는데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고용지표와 경기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물가지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발표하기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요것도 이제 반영이 됐고 22가 이제 금리 인하 지난달에 또 했잖아요, 먼저. 근데 이번 주에 뭐가 있어요? 7일날 FMC 회의가 있죠. 회의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베이비 컷 0.25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예. 지난번에 7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가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판단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월 달에 발표한 경기 지표 안 좋게 나왔거든. ISM 제조업 지수가 46.5.
전월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치가 11만 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일자리 수가 12,000건밖에 증가 안 해서 예상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는 하지 않겠나. 이제 금리는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 효과 늘어나니까 달러가 좀 약세는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국내적인 요인인데 오늘 북한에서 뭐 ICM 발표하지 않았나요? 요즘 저도 지금 막 트럼프 미국 대선 신경 쓰느라고 우리나라 대선보다 미국 대선이 더 많이 신경 쓰이죠. 네. 그러니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에서 뭐 ICM 발사를 했는지 이게 후순위에 밀렸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 되면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요 북한 어떤 이벤트가 꼭 터지고나면요. 그동안 이제 김일성 사망했을 때부터 그 관련 데이터를 공개 방송에서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벤트가 터지고 나면 한 달 뒤에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20년 넘게 하락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북한의 이벤트가 터지고 나서 지수가 조금 영향받고 환율 들어 올라가고 조정 나올 때는 거기 항상 저점이에요. 그게 또 저점 시그널입니다. 이것도 일단 어느 정도 다 이제 반영됐다 봅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누가 됐든 간에 환율에 이제 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안정화가. 근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어제 좀 밀었죠. 4.4까지 그저께 갔다가 4.2% 후반까지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25%포인트 만약에 올라가면 국내 코스피 지수가 최소한 30포인트 전후 하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꼭 기억해 놓으시고 좀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보통 0.25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항상 코스피 지수가 최소 20-30포인트 하락이 나와요. 이런 게 기법이에요. 이런 게 기법.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는 기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딱 변곡점이죠. 예? 선거 이제 결과 앞두고 나서 국채 수익률이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만약에 이제 11월 7일 날, 만약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한번 돌파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한다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보조지표, MACD 보시면, 이미 MACD 같은 경우는 보조지표는 올 5월 달에 국채 수익률 5% 초반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 그 라인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보조지표가. 지금은 이제 4% 뭐 초중반입니다만은. 달러인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내인지까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약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한번 순간적으로 달러 강철환 될 수도 있고, 해리스가 된다고 하면 급락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안정화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달러인덱스도 지금 보조지표 보시면은, MACD가 지난 5월 달 이 고점 라인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변곡점이다. 선거 결과 앞두고. 그러나 달러라든지 국채 수익률이 왜 꺾이느냐. 앞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9월까지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왔어요. ISM 제조업 지수가 뭐 기준치 이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8월 대비해서 줄진 않았습니다. 47.3인가 나왔었죠. 근데 제가 10월 달 경제 지표는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제가 10월 달에도 말씀드렸었죠. 왜 그랬습니까? 10월 달에 미국의 허리케인이 그것도 5등급, 최고 등급의 허리케인, 밀런인가요? 그게 강탈해 버렸잖아요. 제조업이 멈춰버리죠.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되고 그로 인해서 해고자 수가 늘어나고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안 좋게 나오죠.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뚝 떨어져 버렸어요. 46.5가 나왔죠. 그러니까 1년 일의 최저치. 1년 일의 최저치. 작년 10월도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계속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안 좋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국내 수출 대기업들. 삼성전자 그래 찌글찌글, 현대차 찌글찌글, 기아차 찌글찌글, 하이닉스 찌글찌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기법이 다른 게 기법이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50% 미국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농업 일자리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12,000건 증가해서 12,000건. 1년 일의 최저죠, 최저. 그죠? 이 데이터를 보고 연준해서
예, 금리 결정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보고 판단한다고 매번 그러잖아요. 데이터 보고. 데이터 보니까 허리케인 영향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 좋게 나왔네. 예. 물가 올라가겠습니까? 물가 또 안정되겠죠. 소비자 물가도 안정될 수 있겠죠. 예. 경제 데이터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또 들어가는 0.25 정도 최소한 할 수도 있겠죠. 0.25. 뭐 0.5. 네? B컷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0.5로 해버린다고 못합니까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제 반등이 들어왔다가, 예? 어차피 또 이제 금리를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달러도 약세로 될 수 있고, 국채 수익률도 순간 돌파했다가, 트럼프 되면 돌파했다가 살짝 이제 금리를 하게 되면 FOMC 회의에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안정될 수 있다. 근데 해리스가 만약 돼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리스가 된다면. 예. 역부일자로 꺾일 수도 있다는 역부일자로. 그럼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수급이 변화 생기겠죠? 뭐가 되겠어요?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워낙 약세되게 되면 당연히 외인들은 기계적으로 선물 매도를 합니다. 예? 선물 매도를 해요. 선물 매도 나오죠? 선물 매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누가 움직여요? 기계적으로. 금융투자에서는 현물을 기계적으로 또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3원이었어요. 지난 저점이. 여기서 1303원이었어요. 1300을 깰까 말까 하는 그런 구간에서 급반등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외인들이 선물 때린 게 없습니다. 네? 평상시 같았으면 여기 선물 많이 매도했으니까 달러 원화가 이렇게 약세가 됐으면. 근데 이 기간 중에 선물 때린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도 외인들이 선물 매도 할 게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오징어 쥐어짜기, 마른 행주 쥐어짜기. 엊그제 지난주 목요일인가 선물 오랜만에 장중에 한 9,000격 때리다가 금요일 날하고 월요일에 다시 또 재매수 해버리죠. 선물 때릴 게 없으니까 삼성전자만 내리 패가지고 지수를 묶어 놔버려요. 지수를 계속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번 달 만기까지. 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10월 달에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지수 상방적으로 콜옵션, 롱 포지션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시간 주기기를 들어가요. 시간 주기기. 이런 파생시장 영향도 가장 크죠. 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파생시장 규모가 가장 크니까. 여기 선물 때린 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환율이 달러가 약세 전환되면서 원달러 원화가 강세 전환된다 그러면 또 시장이 급반등이 들어올 그런 여건 조성도 지금 해나가고 있죠. 반대적으로. 이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원래 환율이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면 이때처럼 먼저 우리나라 경제,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금융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CDS 프리미엄이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니까. 얘가 치고 올라가면서 환율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1,300원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1,440원까지 CDS 프리미엄 계속 그 자리라고 하죠. 그 자리.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 대한민국 경제 문제 없어. 환율만 이 지랄이야. 아까 그런 요인 때문에, 이런 요인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네? 미국 경기 지표가 좀 호재세를 보였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건 지금 다 반영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그다음에 수급도 제가 지난 전전주에 이제 분석해드려요. 아까 이제 LG엔소 같은 경우 수급 제가 분석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밀 때, 이번에도 보세요, 여러분들. 또 당하지 마시고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밀 때도, 예, 요때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때 이렇게 밀 때도, 그 당시에도 수급 분석해드리면서 매도 한 게 없다. 아니, 뭔 시가총액 대한민국 3위 기업이 고장 막 만주, 2만주 매도해가지고 주가를 그냥 뭐 4%, 5% 막 이런 식으로 막 줄줄줄 흘러내리게 만들었다라고.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서도 LG엔서 악재 다 나왔었잖아요. 이때 왜 밀었습니까? 예, 신용등급 강등했지 않습니까? 그죠? S&P에서. 그래서 밀고. 예?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적도 2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오면 또 밀고. 엘버말이 그냥 미국의 글로벌 생산 1위 업체, 리튬. 해고 그 반을 또 생산을 중단한다고 또 왔다 갔다 흔들고. 신화는 거기 저점이고. 예, 이때 뭐 매도 한 것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주간에도.
매도 한 것도 없이 그냥 줄줄이 흘러내리고 나서 다시 또 V자 온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됐는데 주가 예를 들어서 밀어 흔들겠죠. 흔드는데 이 저점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이 저점 안 깬다 그러면은 다 반영됐다는 얘기. 다른 기업들은 좀 더 밀 수도 있겠죠. 후발 기업들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포스코피체미라든지 뭐 홀딩스라든지. 네, 근데 LG엔솔이 이 저점 안 깬다. 만약에 트럼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그들 기업들도 바로 이제 복귀할 거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약 흔들 때 네,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시라는 얘기. 수급을 보시라는 얘기. 수급. 해리스가 돼버리면 그냥 고죠. 그냥 막 또 막 매수하셔도 되고. 왜? 그래 말씀드렸죠. 캐증 뭐 해다가 막 금투세 좀 인하한다 그러지. 어차피 지금 또 큰손 개인들 입장에서 살게 그냥 네? 매수할게 뭐밖에 알테오젠 같은 게 많이 올랐잖아요. 저점 작년부터 알테오젠은 지금 9배 이상 올랐는데 저도 못 사요. 저도 못 삽니다. 장중에 그냥 잠깐 노는이 인하 잡는다고. 네? 뭐 2, 3% 단단하지. 지금 알테오젠 들어가서 추세적으로 보여 나갈 구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점에서 작년에 추천했을 때 보유하셨던 그 회원님들께서나 가져가는 영역이지. 그러면 큰손 개인 투자자 세력들도 부담 갖겠죠. 아니, 저점에서 거의 10배가 올라왔는데. 근데 2차전 일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포스코피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고점에서 3분의 1 토막 이상 났잖아요. 3분의 1 토막. 예. 근데 이제 그런 큰손 개인들이 이제 김봉만이 방송 듣고, 맞네? 저 친구 데이터 보니까 맞아. 내년부터 지금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고, 테슬라가 이제 내년에 20, 30% 성장한다 그러지. 1월 달부터 전기차, 저가형 전기차 출시한다 그러지. 그게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지. 글로벌 메탈 가격 빠진 만큼 다 빠졌지. 요즘에 보니까는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도 지금 바닥 찍고 그냥 개미핥기 만들고 나서 역헤드행 셜딩 패턴 만들면서 찌글찌글 막 꾸물꾸물 기어오르고 있네. 유럽도 내년에 전기차 성장세가 올해 대비해서 올해 이제 대비해서 기저효과 나타나겠죠. 왜? 올해까지는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내년에 조금만 좋아져도 증가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거 기저효과죠. 그게. 독일도 이제 다시 뭐 새 차, 그 다음에 중고차 같은 경우도 900만 원, 450만 원 또 보조금 지원은 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을 이제 본다는 얘기예요, 이쪽을. 또 금리 인하 효과가 나오고, 미국도 지금 금리 인하 하니까 계속 더 인하할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이제 기준 중립금리가 3.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데 한 3% 중반대까지 지속적으로 아마 금리 인하 할 겁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됐든 간에. 그죠? 그래서 이제 금투세 어저께 딱 폐지 얘기 나왔을 때 아주 기가 막히게 타이밍 잘 맞춥니다. 보니까 이 정책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정책은 그 타이밍이 생명이더라. 타이밍이. 예를 들어 제가 계속했죠. 여름에도. 여기서 금투세를 이렇게 인하를 했다. 어제처럼 장중에 잠깐 반짝하고 계속 밀어요. 이 친구들이 뭐 금투세 인하한데 가지고 날아가고 폐지한다고 날아가고 금투세 있다가 이렇게 빠지고 그러지 않죠.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우리는 알면서 해야 돼요. 그죠? 이건 어찌 보면 또 히든카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금투세 인하한다 그러면 잠깐 어제처럼 반짝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한다니까요. 그럼 그 재료가 없어져 버린 거야, 상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처절하게 빠졌어. 3분기 실적까지 발표했어. 예? 그 다음에 상반기 때 막 안드로메다에서 그냥 작년부터 그냥 지구상에 있는 악재도 부족해가지고 미국의 우주에서 수입해가지고 악재를 수입해가지고 시장에 투하했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한 100% 200% 증가해 테슬라 뭐 기타 등등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다 반영된 거예요. 이제는 호재밖에 없다니. 거기다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뭐가 있습니까? 거래소 이전 또 재료가 있잖아요. 거래소 이전. 그죠? 거래소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연금 포함해가지고 외국계 이제 패시브 자금이 최소한 조 단위로 들어와요. 기계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럼 에코프로가 이제 BM이 거래소 이전하게 되면 얘가 지금 현재 그 17조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순위가 17조잖아요. 그럼 코스닥에서 빠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코스닥이 시가총액 지금 현재 1위가 알테오젠, 2위가 에코프로 BM이죠. 시총이 빠져나가죠. 17조 원이. 그러면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17조 원 주는 거 아니에요? 18조 원 가까이? 그럼 에코프로가 이제 2위가 돼버려요.
근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두 기업이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30조 가까이 돼요. 30조.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이 움직이면 전체 코스닥 지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영향을 많이 미치단 말이에요. 둘 중에 에코프로 아빠가 이제 빠지면 거래소로 간다 그러면 에코프로 이제 엄마만 남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만 있다 그러면 코스닥 내에서 움직이기가 편하죠. 제가 그전에 그런 비유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고래가 바다에 살아야지 어떻게 연못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연못에. 네? 연못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잠깐 그냥 꼬리 지느러머니 막 이렇게 흔들으면 막 물이 막 넘쳐나가는 넘쳐.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고 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머지 피라미드는 다 이제 구석에 숨습니다. 이게 움직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고래를 거래소라는 큰 바다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버리면 이제 엄마 에코프로만 남으니까 지금 시가총이 11조밖에 안 돼? 알테오젠의 반밖에 안 돼요, 시총이. 근데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알테오젠은 작년부터 주가가 이미 저점에서 10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10배 가까이.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제법 많이 빠졌죠? 30만 7천 원. 그죠? 4배 가까이 빠지지 않습니까? 알테오젠은 저점에서 제가 그때 3만 원, 4만 원. 여기서 10배 올랐네. 40만 원 찍었었구나. 40만 2천 원. 예, 저도 여기서 추천하고 나서 요즘 안 봅니다. 그냥 시장 체크만 하기 위해서 보지. 워낙에 지금 많이 올라 10배 올랐어요. 10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예, 이 코스닥의 특징이 있어요. 이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점에서 주가 10배 오르면 항상 거기서 고점이 나와요. 테마주도 그렇고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기업도. 예. 근데 이쪽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4배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시총이 지금 3위잖아요. 그죠? 근데 에코프로 BM이 가게 되면 2위가 되고 너무나 차이 나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 에코프로 BM이 거래소로 상장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더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트럼프가 되면 이제 LLF 같은 경우는 움직이겠죠? 근데 다른 쪽은 이제 눌림을 줄 수 있는데,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를 먼저 보시라는 얘기지. 하방 경기 확보되는지. 그때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 매물이 나오는지, 개인 투자자분들 매물이 나오는지. 예, 이걸 보시라는 얘기. 이게 이제 시나리오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코스피 시총 대비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시총. 예. 자, 삼성전자가 9월 25일 날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2,118조입니다. 10월 말일 날 2,100조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18조 원이 감소했죠. 거의 이제 박스권이었죠. 삼성전자가 9월 25일 날은 371조, 10월 달은 360조, 31일 날. 11조 원 감소했어요. 우선주는 3조 원.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반등 들어오면서 17조 증가했고. 한미반도체가 좀 감소했고.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450조가 됐었거든요. 그때는 코스피 전체 시총 대비 이 반도체 네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2%였습니다. 제가 반도체 여러분들 7월달, 6월달에 고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 공개방송 들으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일 이제 김봉만의 유튜브 맥전 매매 무료니까 꼭 구독 신청하셔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시총이 지금 3전 빼가지고 전체 시총 대비 25.6%, 그 다음에 10월 말은 26%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적정 시총이에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S&P 500이 고점이었을 때 그 당시 IT 섹터가 차지하는 시총이 32%였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빠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국의 IT 섹터 전체 차지하는 S&P 500 지수에서 IT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 시총이 32%인데 그 이상을 넘어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서 올해 여름에 이제 반도체도 이제 고점 말씀드렸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반도체가 26%까지 줄었거든요, 시총이.
예. 25, 26. 이 정도면 저점입니다. 이 정도는. 막말로 안 간다 하더라도 더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마찬가지야. 안 간다 하더라도 더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자, 오른쪽에 이제 2차 전지 보시면 9월 25일 날, 예, 전체 2차 전지 빅6 207조 원이에요. 9.7%, 10% 좀 안 되죠. 이 중에서 이제 LG엔솔만 1조 원 늘고 나머지는 다 감소했어요. 나머지는. SK이노베이션만 동일하고. 예. 그래서 이제 199조. 어저께 좀 반등이 나왔었으니까 조금 늘지는 못. 근데 이제 199조인데 좌우지간 한 8조 원 정도 감소했죠. 9.5%. 반도체가 26%. 이쪽은 이제 앞으로 좀 묶어놓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등은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뭐 빠르게 뭐 다시 한번 올해 뭐 최고점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차 6만 5천 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7만 원 정도까지 반등. 예. 누르시고 거기서 더 가버리면 또 이쪽 못 움직이니까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절대 같이 못 움직인다고 1년을 넘게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 얘기 할 때마다 작년 같은 게 여러분들 막 저한테 막, 예? 그 좀 댓글로 뭐 안티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죠. 지나고 보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먹여 살릴 성장주고 성장업종, 성장섹터인데 아무리 그래도 반도체에 지금 반도 안 돼요. 시가총액 비중이 9.5밖에 안 돼. 10%도 안 됩니다. 이건 아니란 얘기. 이건 아니란 얘기. 예. 최소한 이쪽도 예, 15%에서 뭐 20%까지 올라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내년 지금 올해 악재가 다 반영된 상태에서 내년부터는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이제 또 성장성 늘어나고 뭐 그런 그 시기에 이제 도달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 이쪽도? 이쪽도 무슨 얘기예요? 빼봐야 이 시총 9% 미만으로 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LG엔솔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 차트만 보고 저점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주린이 분들은 저점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 정도면 LG엔솔도 안 빠지. 그 제가 여기서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LG엔솔이 이렇게 빠졌을 때요. 그 8월 초 9월 요때가 2차 전지 전체 이쪽이 8%까지 밀었었거든요. 8%. 8%가 전체 시총, 코스피 총 대비해서. 그러면 거기서는 절대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안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반도체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시총이 아니다. 2차 전지도 더 이상 물러날 시총이 아니다. 왜? 이 두 개 섹터가 자지우지하니까 코스피 전체 지수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또 전략이 나오잖아요. 시향이. 무슨 얘기예요? 시장도 더 이상 여기서 후퇴할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밀어버린다 그러면은 또 박앤세일 구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8월 달에 제가 그랬죠. 급락 나올 때 박앤세일. 네? V자 반등 누르죠. 9월 9일 날 또 이렇게 밀 때 박앤세일. 요번 세 번째죠. 또 박앤세일이야. 이렇게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을 안 들어도 여러분들께 레버리지 같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거 지금 눌림 줄 때 얼마나 좋아요? 계속 모아가시는 거지. 빌드업 해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막 찌글찌글하니까 기관하고 외인들도 뭐 그네들 돈이 없습니까? 백이 없습니까? 예?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외국인들. 그래도 분할로 계속 모아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11월 지금부터는 또 누가 이제 매수 들어옵니까? 12월 말까지. 금융투자에서 죽으라고 매수합니다. 2달 동안. 왜? 뭐 때문에요? 배당금을 노리고.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가 1월 배당 받고 나서 1월 초 되면 한 번에 1조 원, 2조 원 때려버리죠. 예.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전지 전략 들어갑니다. 아까 시나리오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고. 단기적으로는 해리스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치고 가는 거고. 뭐 트럼프 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데 아까 이제 LG엔솔부터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 상관없이 중기홀딩, 대선 결과에 따른 변동성 단기에 그칠 것이다. 먼저 중요한 환율, 채권, 금리 안정화 우선. 이거 체크. 투트랙 전략. 투트랙 전략.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지금은 이제 캐중 구간, 치킨 게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종목에 몰빵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투트랙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3종목 정도로 보시는 거야. 자금을 나눠서.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동일시하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같이 움직이는데 전체 업종 종목군들이.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20% 올라왔죠. 넘게. 그럼 여기서 얘도 들어가고 에코프로 들어가고 뭐 포스코 피치 이 세 종목이 수익률 측면으로 보게 되면 가장 높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2차전지 쪽에서는. 세 종목 10%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는 잡았는데 20% 올라왔어. 많이 오른 거 한번 때리는 겁니다. 에코프로 홀딩, 뭐 포스코 피치 홀딩. 다시 또 눌러서 여기 제가 또 매수하시라 했죠? 아무 의미 없다고. 이때처럼 거래 없이 그냥 빠지는 거라고. 저점 대비 또 20% 올라서 어제예요. 이 대형주가 20% 올랐단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좀 넘게. 개별주 따지면 상한가 두 방 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또 잡으신 분들은 또 한번 때리는 거야. 왜? 선거 또 결과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퓨처엠 가져가신다든지 그리고 에코프로 가져가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지. 우선은. 완전히 이제 움직일 때는 언제입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종목군들이. 예, 그때는 그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그 정의원님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리는데 패턴 분석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나 금투세, 실적 선반 이런 게 모든 게 이제는 악재보다도 이번에 선거만 넘어가게 되면 호재거리가 지금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예, 요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시황도 아까 제가 이제 거의 다 더불어서 설명드렸는데 이거 보시죠. 자, 미국 대선 때 코스피에 11월과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재선 때부터 월봉, 이거 월봉입니다. 예. 국내 코스피가 어떻게 흐름이 나왔는지 보니까 11월, 12월은 올랐어요. 두 달 동안 이렇게. 두 달 오르고 이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뭐 유럽 재정이다 해가지고 계속 박스만 만들었죠. 다우지가 요때는 올랐습니다. 두 달 동안. 2016년도 트럼프 당선됐죠. 대선 때는 11월 달 조정 나오고 12월부터 계속 이렇게 올랐어요. 12월부터. 바이든 대통령 2020년도 당선됐죠. 11월 달 급등 나오고 12월 달 급등 나오고 뭐 1월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러겠죠. 이번에도. 예,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누가 됐든 간에 또 정치 기대감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라든지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이제 근본적으로는 제 코스닥이 지금 4월 달에 고점, 3월 달에 고점 찍고 계속 밀었잖아요. 지금 7개월 가까이. 예,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1분기가 가장 성장률이 높았잖아요, 우리나라. 2분기하고 3분기는 소위 얘기하면 막말로 죽 썼지 않습니까? 근데 4분기부터 내년까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제 우상향기죠. 예, 정부에서 긴축 정책을 펼쳤잖아요. 물가 때문에. 예, 이제 재정 확장 정책 펼치고 이제 물가 좀 안정됐기 때문에 한은에서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예, 내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또 현재 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이 시장에 나올 그런 시기란 말이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도 이제 하반기, 지금 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상향 기조를 그려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 현재 PBR 추이를 보게 되면 자, 8월 달에 0.87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급락 나올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한 주도 매도하지 마시고 대박연세 구간이다. 네? 주식 풀 매수. 0.87은 안 물립니다. V자 반등. 추석 전에도 그랬죠? 0.91 반등. 추석 끝나고. 요번에 살짝 깼죠, 추세를. 근데 지금 0.89입니다. 0.89. 1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지금은 PBR 1배 미만 구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예, 푹 그냥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로 그냥 조정 나오면 좀 여유 있게 매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지금 그 MSCI 한국 지수 같은 경우도 이번 주가 맥점이죠. 이번 주가. 예? 로고 핵심 주봉 보시면 다음 주 여기서 살릴 것이냐 아니면 이탈했다가 터닝 나올 것이냐 그겁니다. 이탈한다 하더라도 눌렀다가 그냥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당선인 결과에 따라 틀려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각국에서 중앙은행 금리는 하죠. 미국 경기는 침체 약화. 예?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서 중국은 경기 부양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최대 수혜죠.
금투세 폐지했죠? 정부 재정정책 확장하죠? 그럼 주식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온다. 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략은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